네, 오늘 어젠다는 이렇게 먼저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어제 TAP10에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 간단하게 한 후에 TAP도 이제 저희가 어제 TKG 얘기할 때 오픈소스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TAP에도 오픈소스들이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픈소스와 연계가 되어 있는지 좀 더 알려드리고 다음에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는 저희의 뭐 일종의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이제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왜 이런 게 중요한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안 강화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에 Q&A 하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처럼 Q&A는 뭐 끝나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진행 중간에 자유롭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먼저 TAP101 리뷰인데요. 저희가 어제 개발자의 경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수치화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개발자 경험을 실제로 향상을 시켰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레버뉴 자체도 뭐 4배에서 5배 늘고 좀 더 이노베이션도 뭐 5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밑에서 나중에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발자분들이 느끼는 챌린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먼저 당연히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온보딩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셔야 되고 뭐 기존에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도 이제 기술 스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또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 예를 들면은 API나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어느 게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는데도 챌린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중점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이 여기 초록색으로 있는 독스랑 인포 프레시니스라고 있는데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나 이제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클러스터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문서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좀 옛날 문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어려운 점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다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제 보셨을 슬라이드인데요.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는 제품 자체가 멀티클라우드 환경의 개발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었고 총 이렇게 3가지 정도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자 생산성 확보, 그다음에 운영으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배포, 마지막으로 데브색 옵스 간의 조율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실습을 진행하실 때는 이 구성 요소를 저희가 클러스터를 뭐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드리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각각을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이터레이트를 위한 프로파일, 빌드를 위한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야물 파일로 각각 나눠서 설치할 때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풀 프로파일이 설치된 클러스터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의 워크로드 클러스터들을 이제 워크로드 클러스터들에다가 TAP를 설치해 놓은 것이고 이따 오후에 실습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설치된 파일도 함께 보실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터레이트 클러스터가 따로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만 진행하고 여기서는 나머지 아우터 루프 그러니까 운영 부분에 가까운 것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오늘은 같은 클러스터로 개발 쪽과 운영 쪽을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보셨을 화면인데요. 사전 정의된 공급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 오늘도 실습 때도 먼저 베이직 먼저 진행해 본 다음에 테스팅이나 테스팅 스캐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 코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코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말하는 건 아니고 테스트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스캔 정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일부 수정한 후에 TAP의 프로파일을 변화시키는 업데이트 CLI를 입력하면은 파이프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오후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계 오픈소스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Git 레파지토리에 푸시하는 부분, 또 운영자 쪽은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이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쪽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오픈소스는 틸트와 백스테이지라는 오픈소스가 이제 TAP에 기능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혹시 들어보셨을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에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운영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쭉쭉쭉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레포에서 계속적으로 풀을 받아오는 것부터 코드를 스캔하는 것, 그 다음에 CI, 빌드 이미지, 이미지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이미지 스캔하는 부분, 여기랑 여기는 지금 같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니크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피그를 하는 부분, 마지막에 K네이티브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부분까지 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젠킨스 스니크 이거 표시한 거는 스니크랑 그라이프랑 둘 다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스니크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젠킨스가 사실 저희 TAP의 초반부터 지원이 되진 않았었는데 이제 최신 바로 전 버전부터는 젠킨스에서 나온 잡을 이용해서 이제 TAP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이미지를 빌드하는 이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젠킨스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혹은 도커 파일을 이미 작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개발자 쪽은 좀 더 테스트를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카탈로그와 문서화 이런 것을 UI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개발자 경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운영자 측면에서는 좀 더 이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편리하게 설계하고 또 선택에 대한 옵션이 주어진다 등등 있겠습니다. 이미지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하버만 표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커 허브라든지 ECR 이런 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교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K네이티브도 그럼 얘는 K네이티브 특성상 요청이 있을 때만 파드가 뜨고 나머지는 그러면 서비스가 내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K네이티브의 고유 기능인 그 민 스케일, 맥스 스케일 기능을 설정해서 파드가 항상 떠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부터 좀 오픈소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TAP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다 알아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오늘 아무래도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내주시는 만큼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틸트라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틸트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자 경험을 위한 오픈소스였고 이 틸트 같은 경우는 위에 설명에 나와 있듯이 개발자의 로컬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반복 과정을 도와주는 툴입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 좀 개발한 코드를 도커 이미지로 만들고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업로드하게 되죠. 이게 기본적인 순서일 텐데 클러스터의 디플로이먼트 같은 좀 파드를 관리하는 리소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 최신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항상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네, 이거를 배포할 때마다 이미지를 매번 교체해 주는 게 번거로운 일이겠죠, 당연히. 특히 그냥 개발자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환경의 경우에는요.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배포하는 환경에 따른 설정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케이스를 봤을 때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당연히 다르게 사용해야 하고 이미지를 교체해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배포하는 네임스페이스가 다를 경우에 이런 케이스도 당연히 처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때 좀 명령어 하나로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많은 개발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식을 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형태로 솔루션을 많이 내놓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스캐폴드나 드래프트, 그다음에 틸트 이런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틸트가 되는 것입니다. 컨셉 자체는 로컬 환경에서 카인드나 도커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실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코드 수정부터 배포하는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테스트하는 코드가 변경이 되었다 하면은 쿠버네티스의 리소스 매니페스트가 변경되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다시 반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틸트 파일 이따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여기 도커 빌드하고 쿠버네티스 리소스 어떻게 사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리소스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제가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던 GitHub에 이제 업로드 해놓은 틸트 파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탄주 워크로드 적용을 위해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이 된 이게 오픈소스지만 탄주를 위해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이 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보시면 위에 소스 이미지, 그 다음에 로컬 패스, 로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지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를 어떤 거를 사용할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어제 잠깐 보셨던 CLI일 텐데 탄주 S 워크로드 어플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워크로드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테스트 환경에서는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라이브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뒤에다가 덧붙여줬고요. 다음에 필요한 로컬 패스라든지 소스 이미지 이러한 변수를 함께 입력하고 마지막에 큐브시트에 get 워크로드 해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볼 수 있도록 여기 apply cmd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업데이트 쪽에 보면은 어떤 데서 이제 싱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소스를 확인해야 하는지 등등이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디펜던시 폼.xml에 있겠죠. 스프링 부트 코드니까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서 워크로드를 생성하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포트 포워딩 해서 볼 것이냐, 여기다가 포트 번호를 함께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K네이티브에 대한 서비스 설정 이런 것도 파드 셀렉터도 밑에다가 함께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컨텍스트에 이제 사용하게 될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컨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각자 클러스터가 하나씩 주어지기 때문에 저 allow kubernetes 컨텍스트에다가 각자 사용하시게 될 클러스터의 어드민 권한을 가진 컨텍스트 이름을 입력하면은 그 클러스터에서 이 코드가 진행되면서 만약에 소스 변경 사항이 있다 하면은 바로바로 환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스테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TAP의 GUI와 연계가 된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 서비스를 관찰할 수 있는 UI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소스고요. GUI가 이거를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고 보시면은 GitHub에서도 굉장히 스타도 많고 컨트리뷰터도 굉장히 많은 유명한 오픈소스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백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어제 보셨던 소프트웨어 카탈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코드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그다음에 API 문서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TAP 이따가 코드를 보시면은 이 백스테이지, 그러니까 UI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정을 하는 게 있어요. 카탈로그.yaml 이런 코드에서 이제 UI에서 어떤 API를 확인할 것인지, 어떤 도스를 확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백스테이지가 내부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텍튼이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CI 부분에 나와 있는 텍튼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이나 태스크1,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 CID로 정의해서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약간 용어가 젠킨스랑 비슷하게 파이프라인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개념과 비슷하고요. 이 텍튼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면은 얘네를 다른 파이프라인과 독립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사용하고 싶은 파이프라인이 있다 하면은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필요한 태스크들을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표준화 측면에서는 쿠버네티스 CID를 사용해서 정의되었기 때문에 좀 더 표준화되었다는 점, 또 기능의 확장성 자체도 텍튼 허브를 통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제작한 예시 코드를 참고해서 여러 종류의 태스크를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튼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TAP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 조금 주목할 점이라고 보시면은, 만약에 젠킨스를 연계를 하게 된다 하면은 텍튼 파이프라인을 하나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저희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젠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일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파이프라인을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일부 손댈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CI/CD는 이렇게 텍튼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미지 빌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애플리케이션 소스부터 배포까지 이미지를 이제 자동으로 도커 파일 없이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해주는 역할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이라는 오픈소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VM웨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픈소스 중 하나이고요. TAP라는 제품이 생기기 전에 TBS라는 제품도 있었어요. 그게 탄주 빌드 서비스라는 제품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지금 TAP에서 볼 수 있는 GUI나 이제 개발자를 위한 테스트 환경 이런 게 빠진 단순히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TBS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그게 이거와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한 9가지 정도가 있고요. 얘네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을 거쳐서 OCI 호환되는 이미지까지 생성을 합니다. 이때 빌드가 될 때 저희가 KPEC이라는 CLI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는데, 이때 관리하는 이미지들이 그냥 이미지가 딱 하나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라이브러리 레이어, OS 레이어로 이미지를 다 분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변경사항이 생기는 레이어에만 변경을 하고 얘를 다시 탐지해서 재조립을 하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다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필요한 것만 변경을 해서 재조립하는 게 빌드 시간이 당연히 단축되게 됩니다. 또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애플리케이션 코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OS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커 파일에 정보를 입력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얘를 이제 빌드를 하고 하버라는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다가 푸시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얘를 디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가 도커 파일 만들고 빌드하고 푸시하고 디플로이하고, 물론 젠킨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지만 스크립트 짜는 이런 과정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또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변화가 생겼다, 뭐 예를 들어서 뭐 OS에서 변화가 생겼다 하면은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미지 관리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자동화한 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이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순서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자바라든지 노드.js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거기 같이 나와 있는 라이브러리, OS 등등을 감지해서 얘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 팩이 K팩이라는 CLI를 내부적으로 활용해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자동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디텍트를 하고 다음에 똑같이 하버 레지스트리에 푸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하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커 파일 작성이라는 과정이 사라지고 개발자는 조금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K네이티브 기반의 러닝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가 된다. 이거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의 특징은 사실 크게 없어요.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K네이티브 기반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 좀 가시적인 거 하나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따로 민 스케일 값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디플로이먼트 파드 자체가 호출이 있을 때만 올라오고 아닐 때는 내려가서 좀 더 파드 리소스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있겠습니다. 또 자동적으로 스케일 아웃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점은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스케일 투 제로 0으로 스케일하는 거 그 다음에 0에서 호출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 파드가 쭉쭉쭉 생겨나는 부분 스케일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컨커런시 리밋 리퀘스트 하는 부분 롤아웃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서포트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매핑 관련해서 이벤트 이런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의 좀 장점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URL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저 URL knative get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치면은 마지막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이 뜨게 되고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도 저 URL이 뜨면은 거기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K네이티브 진짜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서 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URL까지 배포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다 라고 하면은 인풋과 그 다음에 인풋의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소스 코드 쪽에 적용한다 하면은 코드와 디펜던시를 이런 개발 과정, 빌드하고 패키지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서 릴리즈를 해서 커스터머에게 가는 이 과정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소스 코드부터 유저까지, 프로덕션까지의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화면인데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고요. 저기 마지막에 배포되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코레오그래퍼라는 용어가 있는데 사실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사이에서 원하는 대로 좀 모듈화해서 원하는 오픈소스나 원하는 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코레오그래퍼가 사실 그 춤에 관련된 춤이나 무용 이런 데 관련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뭐 무용에서 동작을 변화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원하는 툴이나 이런 오픈소스들을 변화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K네이티브에 배포하는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이고 내부적으로는 VM웨어에서 개발한 카토그래퍼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클러스터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자세히 보자면은 약간 글씨가 작긴 한데 클러스터 소스 템플릿, 그 다음에 이미지 템플릿, 컨피그 템플릿, 그 다음에 클러스터 템플릿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다시 아까 그거를 제가 조금 크게 가져온 화면인데 이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 CID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딜리버리라는 이름의 CID도 있고 러너블, 다음에 좀 TAP 얘기할 때 계속 들어보셨을 워크로드라는 것,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템플릿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좀 구성과 배포를 위한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대한 그래프 개념이고 러너블은 쿠버네티스의 잡과 거의 동일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로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딜리버러블이라는 것은 딜리버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매니페스트이고요. 나중에 이제 TAP에 워크로드를 올리고 뭐 Kget 딜리버러블 이런 거를 치면은 이런 것도 CID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코드도 몇 개 넣어봤는데 템플릿이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클러스터 소스 템플릿이니까 말 그대로 소스에 관한 내용을 이제 얘가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뭐 자바 앱 테스트라는 Git 레파지토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라는 내용이 있겠고, 소스 템플릿 안에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내용은 태스크,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런, 이것들이 이제 러너블이라는 CID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젠킨스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젠킨스에서 파이프라인을 수정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파이프라인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젠킨스 잡 URL 네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스 URL, 리비전 이런 정보를 입력해서 얘를 어플라이 한 뒤에 뭐 젠킨스 실행에 필요한 쿠버네티스 서비스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거를 생성을 하면은 이제 젠킨스를 활용해서 TAP의 CI/CD 파이프라인까지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시고 싶다면 공식 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템플릿 같은 경우에 태그나 뭐 이런 당연히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빌드해주는 빌더에 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템플릿이니까 말 그대로 클러스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카인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놨고, 포트가 80, 뭐 타겟 포트가 8080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TAP를 설치하거나 워크로드를 배포했을 때 정의했던 것들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디자인이 돼서 반영이 됩니다. 네,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언급했던 모든 요소들을 조합해서 서플라이 체인 K네이티브 이런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배포가 됩니다. 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보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안이 아무래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너무 옛날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미지를 뭐 다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 올리면은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보안을 주로 많이 고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단계를 조금 더 저희가 쉬프트 레프트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왼쪽으로 보안에 대한 감지, 탐지 이런 부분을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소스 코드 상태일 때부터 보안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예방을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코드와 디펜던시,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과정, 릴리즈 과정을 거쳐서 커스터머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뭐 커스터머의 요구사항 변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시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계속 무한루프처럼 쭉 돌게 되겠죠. 근데 이때 만약에 보안 위협이 발생했다. 이걸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지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먼저 코드나 디펜던시 부분에서는 뭐 이런 것 자체에 취약점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가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에 코드를 미리 스캐닝해서 CV 체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취약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OSS에 악성 코드를 주입하는 경우, 또 권한이 잘못 설정되거나 소스 코드 자체의 크리덴셜이 노출된 경우 굉장히 큰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벨롭먼트, 빌드, 패키지,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의 좀 보안 취약점 사항이라고 보시면은 빌드 시스템에 대한 것, 또 레파지토리가 너무 퍼블릭한 레파지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패치되지 않은 취약점, 여기서도 존재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릴리즈에서도 CI/CD를 그냥 딱히 보안 체크 이런 거 없이 그냥 바이패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정책 적용 시 다시 변경돼서
이거를 릴리즈 다시 하는 부분, 이런 데서도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커스터머 측면에서도 패치가 필요한 새로운 vulnerability가 출현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쭉 보안 취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반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좀 운영상, 개발상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접근 방법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을 좀 더 왼쪽 단계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 또 보안에 대한 가드레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안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것인지, 뭐 체크 이미지나 코드에 대한 스캐닝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등등을 미리 설정한다는 것, 이것들이 이제 VM웨어 탄주에서 제공하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보안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다시 하나하나 보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를 스캐닝함으로부터 미리 취약점을 스캐닝하고 예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으로 디벨롭먼트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얘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프트웨어 빌 매터리얼, 이거 SBOM인가? 뭐 그런 SBOM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메타데이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견과류에 대한 성분 표기, 이런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와 유사하게 이 SBOM은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성 목록을 표시해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이를 기반으로 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플라이어 네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디펜던시에 대한 관계성, 또 컴포넌트의 버전이나 컴포넌트의 네임, 이런 것들을 이 SBOM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미지 구축 단계에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작업 혹은 이 코드 레벨에서 진행되는 작업보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고, VM웨어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SBOM에 대해서 함께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스캐닝하고 이미지에 대한 사이닝, 서명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policy enforcement라고 해서 이미지에 언사인된 이미지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배포를 할 수 없도록 할 수도 있고, 혹은 좀 취약점이 큰 이미지가 있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프로덕션에 배포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미리 보안 가드레일을 세팅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캔이 된 후에 이러한 결과는 저희가 메타데이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때 디펜던시를 좀 중앙화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취약성이 제로인 이런 것들을 위한 빠른 탐지, 그래서 저희가 스캔한 결과들을 메타데이터 스토어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중앙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보안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스캔 폴러시가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CV 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태그 상태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과 하이, 미디엄, 로우, 뭐 언노운 시비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 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심각하게 볼 것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티컬과 하이와 언노운 시비리티에 대해서만 다음 단계, 그러니까 배포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체크하는, 세이프한지 체크하는 코드, 그다음에 얘를 이제 어플라이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 스캔 폴러시를 가지고 그라이프나 스니크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이미지 스캔, 코드 스캔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이따가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을 베이직에서 스캐닝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바꿀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코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TAP 201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기만 하는 정도면 되고요. 이 내부적으로 구성된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좀 오픈소스를 저희가 선택에 대한 이런 것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만약에 좀 선호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뭐 어떤 오픈소스와 연관이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드립니다.